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7일이고요. 일단 오늘은 요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관세 전쟁에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요 기사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한판 붙어보자. 트럼프 관세 부과에 케맥 중 맞불 좀 보이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 그 관세에 대해서 맞불을 좀 작전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뭐 자세한 거는 밑에서 좀 설명드리고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편 관세 정책의 수혜주 또는 피해주 중에서 수혜주에 대한 오늘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정책을 좀 대폭 강화하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부과하겠다 선언함. 보편관세란 특정 품목이 아닌 수입품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정책을 뜻한다라는 거고요. 국가별로 지금 관세 비율은 지금 캐나다, 멕시코 25%고요. 중국 10%, 기존 관세가 25%가 되니까 총 35%가 지금 관세가 인상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중동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 일단 아시아 쪽으로는 일단 유럽 다음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시아 쪽은 좀 살짝 건드리기가 조금 중국 제외하고는 조금 애매할 겁니다. 동맹 국가들이 있고 게다가 또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이제 또 가장 중요한 TSMC가 또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좀 잘 협력을 하고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관세를 인상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관세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관세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거라서 관세가 왜 인상되고 이 관세를 앞으로도 이 관세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더 커질까? 떨어질까? 아니면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될까?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 관세는 일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또는 여러 국가들의 시장에 침투해 있다. 뭐가요? 중국 기업들이. 그래서 생산 거점을 대폭 늘려놓은 중국 기업들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일단 중국 기업들이 지금 뭐 생산 능력이 좋다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게 중국에서는 이 생산 능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보면 어, 값싼 인건비에 엄청난 뭐 물량 자재들도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게 좀 약간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멕시코나 뭐 캐나다 뭐 여러 국가들에게 지금 수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품 60% 이상이 중국산 제품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는 뭐 생산이나 뭐 제조 쪽에서는 뭐 그닥 뭐 그렇게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외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들어서면서 좀 많은 생산 그런 거점들을 좀 많이 마련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멕시코 쪽에서 수출하는 그런 모든 품목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좀 품고 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무역 적자에 대한 이런 개선,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을 좀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지금 뭐 역대급 적자, 무역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뭐 무역적으로 했을 때도 오고 가는 데에서 본인들이 이득이 남는 그런 장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여태까지 남들에게 퍼주는 약간 그런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는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돈을 퍼주면서까지 너희 나라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지켜만 봐야 되냐. 이제 우리나라를 먼저 좀 살리고 그 다음에 니들 챙기든가 말든가 어쨌든가 해보겠다. 약간 이런 내용이죠. 아따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갑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국 그 상품 수입 현황 보시면 미국으로 가장 많은 품목을 보내는 게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왜냐면 미국이랑 또 가깝다 보니까 국경 지역을 또 이제 자유롭게 좀 넘나들 수 있는 게 또
멕시코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이런 생산 거점을 마련한 타국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느는 거고, 이게 멕시코의 이 수입 비중 이렇게 보시면 해년마다 증가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이렇게 좀 와락가락하는 그런 중국과는 좀 다르게 멕시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만만한 거죠. 만만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 멕시코의 관세 이 부분 미국이 건드리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는지 그 밑에 또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 멕시코, 중국, 캐나다 여기가 비중이 제일 높아서 이 세 개 국가를 먼저 타격을 좀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충격을 좀 줄게 유럽 쪽 독일 뭐 밑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유럽 국가들이 있겠죠. 뭐 프랑스도 있겠고 뭐 영국도 있겠고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또 리스크를 좀 담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 그 다음에 중동 국가로 넘어갈 건데 중동은 뭐 거의 기대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불법 이민자와 마약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부분이다. 특히나 이제 이 관세를 막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그 이유가 있어요. 멕시코 쪽이 마약의 최대 국가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역하는 그런 현장에서 마약이 불법적으로 밀매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뿌리 뽑고자 이런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칼을 꺼냈다라는 거고요. 미국 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척결하고 미국 자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그 큰 목적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미국 노숙자만 지금 현재 77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대 최고죠. 그래서 트럼프는 불법의 이민자들의 탓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이렇게 답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게 되면 그 부족한 일자리를 채워주는 것도 맞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예, 그래서 뭐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고 돈 안 되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겨버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힘들고 돈 안 되는 일들, 그 힘들더라도 돈이 많이 되더라도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한국인들의 그런 정서가 좀 많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인들 많이 보내고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르신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습니다. 예, 요즘은. 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일자리도 다 뺏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좀 미국 사람들이 좀 집을 좀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집도 지금 다 빼앗기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 노숙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불법 이민자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미국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뿌리 뽑고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라도 더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방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가 좀 심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자식들, 그러니까 미국 땅 내에서 출산이 되면 그 출산된 아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미국 국적을 받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조항도 바꿔버릴 생각인 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왜 꼭 그래야 되지? 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미국 사람이라고 해줘야 되지? 아니지. 그런 혜택을 주면 안 되지. 약간 이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소비자와 기업들이 받는 영향들도 있을 건데요. 일단 소비자는 관세가 올라가면 그만큼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관세 올라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사야 되는 소비 가격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 등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 대부분이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초 품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 증가,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곧 주가를 끌어내리게 되다 보니까 이 피해는 연쇄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용 잘 체크하시고요.
어쨌든 미국이 당장 손해를 줄이고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아메리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도 조만간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제품을 좀 많이 사용하는 나라. 뭐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타격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더더욱 압박을 좀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중국의 인접 국가들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미리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수혜를 받거나 좀 이제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종목들은 일단 조선과 방산을 좀 우선적으로 저는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미국 신규 함정 건조에 30년간 1,600조 원 이상을 좀 투입할 예정이다. 그래서 방사청장, 함정, 잠수함, K 방산 관련된 모든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뭐 방산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우리 뭐 현대로템이나 뭐 여러 좀 종목들 보면 이제 그 저기 뭐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안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이제 항공기 관련된 뭐 터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만들고 전투기 관련된 이런 부품들도 만들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 디펜스 안에 있는 K9 자주포 요 수출의 물꼬가 굉장히 터져버리는 상황이어서 실적에 대한 이런 수혜는 아무래도 계속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손꼽아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앞으로 더 좋아지겠구나. 트럼프가 일단은 안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자면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내 조선산업 부활 정책과 연계해서 LNG 선박과 군함 및 잠수함 등 수주가 대폭 증가할 예정인데 이를 받아낼 수 있는 게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인데 중국은 안보상 제한된다. 안보상.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군사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중국인을 쓴다? 중국의 기업을 쓴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죠. 안 되겠죠. 그래서 중국 기업에다가 의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량 수주는 전부 다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일본도 있지만 일본은 요거를 다 따라가기에는 약간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다. 조선 업황 이런 생산하는 배를 건조하는 약간 이런 기술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높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배, 좀 성능이 좀 뛰어난 배를 만드는 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배를 건조하는 약간 이 물량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업황으로는 중국이 1위를 계속적으로 단독적으로 유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히토리입니다. 자, 일단 방산 쪽은 제가 이제 차츰 이제 뭐 진입하기 좀 좋은 애들 좀 이렇게 체크를 할 건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우주 항공 쪽을 저는 좀 우선적으로 보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 일단 세트레가이 계속 집중하자.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트럼프도 트럼프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 발에 대한 이런 수혜가 저는 더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트레가이 좀 관심 종목으로 담아 두시고요. 자, 일단 히토류 계속 이어서 가면 히토류는 일단 희귀한 금속 원소를 일단 통칭해서 불리는 게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히토류는 전기차나 풍력 또는 태양열 뭐 그리고 친환경 제품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 제작에 쓰이는 원료이다. 그러니까 뭐 이미지 보시면 어, 지금 전기차, 뭐 자동차도 있고, 뭐 휴대폰도 있고, 리튬, 뭐 배터리 요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산업에서 지금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친환경 관련된 소재, 뭐 풍력 터빈이나 뭐 이런 거 태양열 발전,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따르는 그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히토리 관련된 거는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무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친환경 모빌리티형 음, 산업 발전과 AI 산업이 빠르게 확산하며 그만큼 많은 양의 희귀 금속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히토리는 2차 전지에 필요한 여러 광물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세계 강대국이 영토를 확장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과 바다에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도 그 심해 탐사 이런 거 지금 엄청 좀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 키우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냥 돈 안 되는 거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대왕고래 시추 관련된 거 있죠. 시추 관련된 거.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아, 이거 답 안 나온다.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업 지금 하고 있다. 이거 이전에 미국이 이미 우리나라 시추 관련돼서 얘기 다 했고요. 자기들이 돈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왔다 갔다 했죠. 8, 90년대에 이미 다 진행했다라는 내용인데, 그랬는데 미국이 이거 돈 안 된다. 여기에서 돈 캐다간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 이후로도 한 번 더 얘기가 나왔는데, 묵살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금 그게 가능하지 않다. 한국에서 뭐 석유 뽑아내고 그러면 좋겠죠. 좋은 이슈입니다. 또 기름 뽑아낼 수 있는 산유국이 되겠다는데 이러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발전이 되겠어요? 당연히 좋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했죠. 아무리 뭐 정치권에서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도 뭐 이거 자원 시추 관련돼서 좀 엮이기 시작하면 뒷돈 먹고 뭐 여러 또 빵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 얘기 분명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게 진짜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루트가 많다. 그래서 일단 뭔가 찝찝한 부분들을 자꾸 밀고 강행하는 그런 거는 좀 우리는 예, 뒤로 좀 살짝 빼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인 기대감 같은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 시장이 좀 악재였잖아요. 막 증시 막 폭락하고 막 진짜 답도 안 나오는 그런 시장에서 자원 시추 관련된 대왕거래 관련주들이 좀 주가 급등하면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단기적인 그런 급등 이런 거는 뭐 저는 찬성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래 전망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불투명하지 않았나. 너무 안 될 만한 사업에 자꾸 큰 돈을 투자하려고 하고 여기에서 좀 해외에서 무슨 뭐 누구를 끌어다가 뭐 어떻게 하겠다 미국 기업에 뭐가 있다 이런 거 다 핑계입니다. 핑계. 예. 자, 어쨌든 간에 히토리의 최대 매장국은 일단 중국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입니다. 근데 중국의 매장량이 90%예요. 나머지 러시아, 미국 뭐 나머지 종목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나눠 갖는다라는 건데 에, 중국의 경우 매장량이 전 세계 80에서 90% 이상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히토리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어,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이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칼을 딱 꺼내들면 히토류에 대한 칼을 딱 빼냈다. 칼집에서 칼을 딱 뺐다. 그러면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은 미친 듯이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중국이 히토류의 무기를 꺼내지 않아요. 초반부터 강력한 카드를 막 꺼내진 않겠죠. 히토류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지. 지금 아직 올리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 히토류를 무기로 사용한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중 광물 통제에 맞불로 광물 창고에 빈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것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반도체를 생산해서 반도체를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나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든 뭐 가전제품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생산해서 수출하는 국가죠.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물들이 만약에 좀 리스크가 부각된다, 악재가 쌓인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별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죠. 특히나 대기업들 위주로는 주가 우르르 빠지는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눈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작성한 거는 제가 이틀 전에 썼습니다. 2025년 2월 5일 날에 작성을 했고요. 기사 내용 보시면 현재로서는 히토류를 비롯한 광물 또는 조선과 방산업종의 급등세는 잠잠하지만 이번 2월 안으로는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히토류주 체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동국 RNS 그리고 티플렉스 뭐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죠.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 달 정도 유예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가 조금씩 반등을 하는 건데 이 한 달 유예 기간이 좀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협상에 대한 자리가 마련이 됐다라고 하면 증시 분위기 조금 더 파도치면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중국과 24시간 내에 대화할 것 합의 못하면 관세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시진핑이랑 통화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일을 합의를 좀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못 맞출 겁니다. 맞추기 힘들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얘네 편 들어줘 버리면 중국이 무너지는 건데 그 자존심 세고 좀 빡빡한 중국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 줄까요? 저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한 달 정도 유예하고 중국과도 연락해 가지고 협상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협상 조건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예, 일단 협상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이 이걸 받아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체크를 합시다. 일단은 히토리 관련돼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히토류 달라 너희 나라에서 이제 생산되는 히토류 이제 우리한테 주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젤렌스키가 요것은 정당한 요구다 알겠다 히토류 주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미국이 없었으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벌써 러시아한테 점령당하고 남았어요. 예, 유럽에서도 그걸 섣불리 도와줄 수도 없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도움으로 여태까지 연장해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매장량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약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오는 양은 최대한 좀 줘야 된다. 왜냐면 그만큼 많이 지원 받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중국이 아무리 압박해도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공급한다라는데 뭐 굳이 중국이 그게 큰 무기가 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히토류 관련주 투자하신 분들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히토류는 미국으로 보내라는 트럼프 연락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당한 요구랑 흔쾌히 수락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히토류의 리스크로 볼 수 있게 된다. 이게 다 메모했죠. 그래서 여튼 여러 방면에서 계속 체크하고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솔직히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면은 뭐 조선 방산 그리고 히토류 뭐 요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대응하기에 좋은 그런 테마들이고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일단은 우리 그 원펀치맨 진주 목걸이 요거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 토론방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토론방도 제가 틈틈이 링크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타고 넘어오시면 되는데 자, 요거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카페 지금 제가 계속 이게 글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내용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제가 지금 시행을 한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글을 한번 작성을 해보고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때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원기였고요. 오늘 시장은 2월 7일이고 오늘 좀 관련된 종목들 강세 좀 보이고 있는 종목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제가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더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